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 3.1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3.1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작년에 3.1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이제 제 태블릿의 배경화면을 한번 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을 해봐서 3.1 운동이 이제 3.1 운동을 배경으로 한 화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받아 두시고 이제 한 번씩 꺼내보면 참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소개하는 작업이었고요. 우리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납니까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무단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무단통치. 이 무단통치가 뭔지는 기억이 나죠. 바로 이제 우리의 기본권을 좀 더 억압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았습니다. 뭐 태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결사의 자유 박탈이라든가 이런 생존권,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살기 좀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효과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이주의 증가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이 해외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은데 누가 있냐? 바로 이런 무단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의병이라든가 또는 농민이라든가 그죠? 이런 등등등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의병과 농민 등이 어디를 가느냐? 어쨌든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어쨌든 국가를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병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우리나라 근처에 있고 싶어 하죠. 일단 밖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농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농민도 우리나라 근처에 가야 그래도 뭐 토지를 또 좀 비슷할 거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굉장히 멀리도 많이 가요. 뭐 미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저쪽 이제 완전 사할린도 이때 러시아를 거쳐서 가긴 갑니다. 그래서 요런 멀리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이겠죠.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가야겠죠. 그 익숙한 곳이 어디이냐?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 지역이죠. 연해주 그리고 만주였습니다. 선생님 표시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우리는 연해주라 그러고요. 연해주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릅니다. 또는 만주라 불러요. 만주는 더 큰 범위고 요 지역만 따로 보면 따로 동그라미 친 부분 따로 보면 간도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간도가 근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우리는 북간도라고 하고요. 북간도. 이쪽 지역을 이제 서간도라 그래요. 이런 거를 지리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좀 더 학습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단을 좀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단체 해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병의 이동,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밀 결사입니다. 당연하게도. 비밀입니다. 왜? 결사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 단체 이름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뭘 했냐?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어쨌든 운동하는 이제 중심 기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었던 단체가 누구이냐? 혹시 요 단체 기억나나요? 신민회. 바로 을사조약 이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애국개몽 단체 운동이 많이 만들어지죠. 전후에서. 그때 이제 좀더 큰 단체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민회가 이제 만주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이냐? 바로 여기에요. 이쪽 지역, 유허라는 지역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간도죠. 서간도에서 바로
이제 신흥보건학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학사까지 만들어서 자치기관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연해주에 있던 신안촌, 여기가 이제 연해주 신안촌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요 지역에서도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멕시코 지역 하와이에서도 이런 항해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 이름 몇 명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이회영, 이상설, 이상용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이런 3.1운동에 대한 설명은 약간 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국외적으로 우리 만주라든가 연해주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그런 독립 기반이 다 껴지고 있을 때 이제 무단 통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1차 대전이 끝났다. 그래서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전쟁 회의가 열린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이 들려와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의미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바로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반대로 우리식대로 들으면 뭐겠습니까? 바로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고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회의 자체의 목적은 패전국의 배상 또는 처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패전국이 어디냐는 거예요. 당시 패전국은 독일입니다. 독일과 연합국을 했던 나라가 이제 현재 터키이던 오스만 투르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고 참고로 얘기하면 일본은 패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는 약간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소식은 우리한테는 희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얘기를 듣고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들이 의지에 불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남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하고요.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이 독립선언서는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만세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따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중국 진화청년당은 파리의 김규식 선생님 파견, 만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 발표,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발표, 국내에서는 독립만세운동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3.1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에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일단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1운동의 진행 과정을 보면 1월 22일 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통곡을 한다. 왜냐면 누가 죽었거든요. 바로 고종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장례식까지는 아니고 고종 황제가 이제 죽어서 이 통곡을 하고 있다. 결국 이 황제의 죽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백성들, 당시 시민들한테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이콘인데, 그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식민 지배가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 불안감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죠, 그죠?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에 이제 종로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3월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시위 군중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되면 제암리라고 하는 이제 화성인데요. 이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시민들, 주민들을 학살을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운동이 잠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그죠? 그리고 4월 16일 날 미국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 과정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독립선언서를 준비했고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3월 1일 태화관에서 선언식을 갖고, 그리고 같은 시각 탁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 시작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거 거의 동시에 하려고 했거든요.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겠다 이래 했는데 사실 소식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시위를 전개한 이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중심은 학생이었다. 학생 여러분들도 큰 이제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요 시위는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당시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요 시위가 이제 어디로 확대되었습니까?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전민족적인 운동이 되었다라는 게 되겠죠. 3.1운동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전민족적인 운동이 되었다. 이제 황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는 아직까지 무단 통치죠. 그래서 헌병 경찰이라든가 군대 등을 동원해서 무단으로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외에서도 이런 행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운동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3.1운동이 진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항일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알겠지만 일제의 지배 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전민족적인 이제 운동이었는데 앞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학생들과 민족 대표 사이에 약간 이제 어긋난 점이 있었죠. 동시에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 지도부가 뭐일까? 지도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 필요성으로 인해서 1919년 4월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9월달에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민족운동이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좋겠죠. 중국이나 인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마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